눈앞에 닥친 저출생 위기, 지구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에 주목하라. 지구별 속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놀라운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 1월 1일 특례시로 거듭난 화성시의 저출생 대책. 2025년 2월 1일자로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지구 안에 화성이 있다. 100만 사람을 품고 특례시로 도약하는 화성 특례시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화성 특례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교육이었죠. 아이를 잘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화성 특례시는 저출생 시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곳, 바로 화성 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여기서 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11곳 중 한 곳입니다. 저희가 100만 화성 특례시로 이제 출범되면서부터 이제 저출생을 위해서 저희가 돌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화성형 아이 키움터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 12세 이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공간을 이용하고 육아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화성 특례시의 여기서 돌봄 사업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관내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아이 돌보미의 가정 방문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핸들 갖고 와. 핸들. 빵빵빵. 핸들 갖고 오세요. 핸들. 운전. 갖고 와. 갖고 오세요. 이게 여기서 못 걸어 다니는데 바둥바둥 기어다닐 때부터 봤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애기들이 집에 있으면 되게 찡찡거리거든요. 한정된 공간에서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데 나와서 있으면 또 다른 아기들 노는 데 가서 관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이용 방식도 쉽고 저렴합니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공동육아 나눔터와 시간을 신청하면 아이 돌보미가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데요.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업.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에 남이 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껄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육아나눔터일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돌봄받으며 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화성 특례시의 도전. 그렇다면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가정도 편리함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장소에서 처음 접하는 장난감하고 더 이제 흥미롭게 탐색하고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워낙 잘 봐주시고 장난감이 많아서 좋아요. 미래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클 수 있는 공간 참 소중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신데 육아휴직을 한 3년째 내시면서 여기가 우리 아이를 다 키웠다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화성 특례시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국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00만 화성 인구 중 외국인 주민은 7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요. 제조업 공장 인력으로 화성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인 이주 배경 청소년도 화성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를 따라 함께 이주한 아이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는 교육 한두 번으로 힘듭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이곳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인기 있는 K-팝 댄스 마스터는 기본이죠. 지구별 화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동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아이들이 화성시라는 지역에 이주를 해왔고 화성시 안에서 100만 인구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부 시설도 카페처럼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화성시가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그 이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요. 진로까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살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해내가면 재밌어요. 한국어 교육은 기본, 거주 환경이 달라져 위축된 이들을 위한 상담도 진행됩니다. 제 이름은 산욱입니다. 저는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2024 5월에 왔어요. 혹시 오늘 상담은 어떤 걸 했어요? 코리안 바사에 진행했네요. 이주 배경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그런 취지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또 쉽게 자신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거부 반응 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그다음에 리듬 치료, 다양한 치료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이들의 고민은 각양각색. 친구, 학업, 진로 고민까지 다양합니다. 것 같아요. 저 한국에 원래 태어났는데 근데 3살 때 베트남에 가서 살다가 13살 때 다시 한국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말할 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저 지금 호텔 전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거 졸업했으면 만약에 저 요리사 안 하면 어떤 거는 더 할 수 있는지 진로해 주거든요. 다양한 고민과 사연을 가진 이주 청소년들. 이들 모두 새로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든든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지구별 화성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목은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여긴 또 어딜까요? 이곳은 바로 찾아가는 화성시 돌봄 의료센터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넓은 지역의 주민 모두가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화성 시민의 경우 누구나 방문 의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이 되어 출동하는 그야말로 의료 드림팀입니다. 오늘 이들이 찾아간 곳은 고령으로 인한 치매와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의 집인데요. 보호자 역시 연세가 많아 의료팀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게 참 반가운 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아유, 멋있어. 잘 고마워요.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 돌봄이 이어지는 걸까요? 혈당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고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해서 케어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체크는 기본, 보호자에게 투약 교육부터 식단 관리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데요.
혈압 좋아요. 좋아요? 네, 혈압 정상이에요. 우리 얼굴 대고 당기 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정기적인 방문 진료로 컨디션이 한결 나아졌다는 환자분. 지금은 당국 혈당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머니 순간적으로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문제거든요. 순간적으로 혈당이 오르는 것만 잡아주는 인슐린을 추가를 하든가 할게요. 그래요. 진료 후 물리치료사의 재활 운동 조언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왜냐면 걷지를 못하시니까. 강하게 하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말고 부드럽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발가락 운동을 조금 시켜주시고요. 천천히. 당뇨 환자분이라서 잘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수동적 운동을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평소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의료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님 발을 이렇게 운동해 드리는 거, 팔 운동해 드리는 거 몰랐던 거를 알려주셔서 이제 맨날 그렇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사회복지사도 동행해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까지 체크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 등급에 필요한 이런 보조기구 외에도 이제 주거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LH 지원도 알아봐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도배장판도 가능한지 여부 행정복지센터랑 문의드려서 계속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었던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든든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돌봄 서비스, 만족도는 어떨까요? 그 이동을 하면 이 선생님이랑 같이 붙여 엄청 힘들어요. 못 걸으니까. 안에서 차에 타려면. 근데 그분들이 와주시니까 좋죠. 방문 횟수가 정해져 있는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저희는 방문 차수 자체는 저희 의사 판단하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대상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비용적이나 서비스적으로 불편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난 화성특례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바로 밀착 돌봄 의료였던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합 돌봄 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돌보기 어려워 생기는 빈틈을 메꾸는 기초자치단체만의 의료 지원 서비스. 기존 돌봄 의료팀 서비스인 진찰과 처방을 비롯해 운동치료와 병원 연계까지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250여 건의 초기 상담을 진행했으며 500건에 달하는 방문 재택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화성 특례시의 노력, 그것이 인구 100만을 넘어선 비결로 보입니다. (2001년) 화성군이 시로 승격했을 때 인구는 21만 명.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소멸을 걱정하는 여느 도시들과는 정반대 흐름입니다. 2년간 10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한 화성은 전국 5번째로 특례시가 되어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특례시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98조에 따라서 이제 강력 지자체와 일반 지자체 사이에 있는 강력급 수준의 시라고 특례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 수준에 준하는 행정 사무와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좀 더 빠르게 행정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르고 편한 행정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되었고
올해 화성은 5번째로 특례시가 됐습니다. 재정이 늘어나면서 시민을 위한 복지 혜택의 확대는 물론 각종 인허가 처리가 신속해지며 자연스레 도시 경쟁력이 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외국인도 마음 편히 정착하는 곳,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 100만 인구 유지에 성공한 화성 특례시의 또 다른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죠. 인구 100만 화성 특례시가 될 수 있었던 힘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있는 화성 특례시. 화성 내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원과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개선과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해서 24개 시를 스타트업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제품 지원,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각화 지원,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게다가 중소기업들의 구인 구직을 위해서 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 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죠. 화성산업진흥원을 통해 실력을 키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정부 주최 행사에서 입상하는 등 주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을 만나볼까요? 로봇 비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보통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비전을 사용을 해서 생산품에 대한 결함을 탐지하거나 아니면 로봇 제어를 활용하는 데 소프트웨어를 제공드리고 있고. 진흥원의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이곳의 경우 사업 초기에 받았던 장소 지원과 멘토링은 지금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많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자문을 구한다거나 또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또 IR을 고도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피칭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좀 받았었고요. 외국계 기업, 대기업을 거쳐 이곳에 와서 창업을 결심했다는 이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박차고 나와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만큼 쌓인 역량으로 이제는 내가 사회에 뭔가 더 기여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리고 자연을 살려보자. 사람을 살려보자. 기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읽고 이해를 했는지를 실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해보는 퀴즈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퀴즈도 어렵다.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선생님처럼 대화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의 창업 실패. 하지만 두 번째 창업 도전은 화성산업진흥원 덕분에 훨씬 수월했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하고 우리가 1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저희가 1년 반 정도 이제 거주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저와 같은 환경에 노출된 대표님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며 할 수 있다고 등을 두들겨주는 든든함. 이런 응원과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성공적인 창업 지원 정책들을 이끌어낸 걸로 보입니다.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금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족들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스타트 하면서 얻을 수 없는 이런 많은 이런 부분들을 얻었다고 이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 화성 특례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화성 특례시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좀 장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화성시에서 이걸 창업하고 있는 걸 너무 솔직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저출생 시대 100만 특례시로 도약한 화성의 비결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돌봄과 교육, 외국인 근로자들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지원 정책,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지는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람을 품고 성장하는 화성 특례시의 도전 속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다채로움이 공존하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명이 사는 도시는 결국은 100만 개의 꿈이 있는 도시거든요.